Splash. I've been on my rocks. Now that you know how my eyes b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9시 15분인데 저는 첫 번째 로드 LG에 왔다가 다시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 좋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비도 자주 오고 막 이래가지고 벌써 이제 주변에 나무들 색깔이 살짝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럴 때 골프 치면은 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통화하신 분이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조셉님이 오너 하면서 그 차량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잘 모릅니다. 저 잘 모르고요. 저는 젊었을 때 군대 생활을 육군본부에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장비 관리를 했어요. 장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장비 안에 차량도 한 30여 대 넘게 포함이 돼 있어 갖고 차량 관리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거기 육군본부다 보니까 군무원들이 있어요. 군무원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치려면은 파트 뭘 오다해서 줘라, 파트 뭘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그냥 주워 들은 소리로 뭐가 이상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어디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게 고장 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서당계 풍어를 없는 식으로는 저도 조금은 아는데 제가 직접 손대 가지고 뭘 고쳐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너라면 오너지만은 정확하게는 제가 일반적으로 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 이 펜스키에서 리스 퍼처스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펜스키에서는 기본적인 메인테넌스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착취해 가시는 대신에 기본적인 서비스는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4만에서 5만 될 때 그 PM이라 그래갖고 콜을 하고 제가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오일 갈아주고 차 전체적으로 점검 싸게 해줍니다.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행 중에 타이어 빵꾸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에도 제가 어디 과하게 운전을 하면서 어디 올라탔다든가 해갖고 타이어 옆에를 찢어먹지 않는 이상은 접지 면적 안에서 뭘 밟아서 빵꾸가 났다 이러면은 빵꾸 살짝 떼어갖고 써도 전혀 지장 없지만은 이 로드 서비스를 보내서 얘네들이 새 타이어로 교체해놓고 차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3주 됐나요? 이 앞에 돌이 튀어가지고 돌이 2개가 튀어가지고 이렇게 총 맞은 것처럼 유리창에 2개가 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저 일하는 라우드 안에 가까운 데가 펜스키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PM 들어올 때 준비해서 유리창 갈아준다고 전화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펜스키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로드를 가지고 운행 중에도 차가 이상이 생겼다든가 이러면은 자기네가 와서 2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펜스키 팔리시 상으로는 토잉 트럭이 다른 트랙터 갖다 주고 제 차 갖고 가서 수리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펜스키를 하면서는 차량 메인테넌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너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차량 메인테넌스 문제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메인테넌스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이게 운수 사업이기 때문에 온때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지 같은 똥차를 사갖고 하시는 분도 그 차하고 잘 맞으시는 분은 차 뭐 특별한 고장 없이 잘 끌고 다니세요. 그래서 돈 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항상 좀 이상하면은 리페어샵 가가지고 고치고 하는데도, 고치고 나면은 또 뭐 한 두세 줄 있다 뭐 하나 고장나고, 또 한 달 있다 뭐 하나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항상 번질나게 들락거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내가 메인테넌스를 잘해서 이게 그거를 뭐 해소를 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때가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다 운에다 맡기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차량 메인테넌스 문제도 그렇고, 그 오너를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이런 것도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펜스키에서 다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러면 펜스키 같은 걸로 리스를 해서 하면 되지 않나, 뭐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차를 리스를 꺼내서 뭘 하려고 했던 거는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조지아 사바나에 있는 포트 일 하는 거를 알게 돼 가지고 통관업체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걸 하면은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꺼내서 하게 됐는데, 뭐 하자마자 한 2달 만에 뭐 노드도 엄청나게 많고 주야로 해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얼떨결에 이거를 했는데, 한 2달 만에 노드 확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그 상황이 계속 됐으면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작년 여름쯤에 어쩌면은 손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만세 불렀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 다른 지금 여기 일하는 데 말고 다른 그 조지아 근처에 있는 한월에는 한국 업체 계약이 돼 가지고 이 펜스키에서 지출되는 돈이 좀 컸지만은 여기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트럭킹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뷰리 서플라이를 오래 하면서 세일즈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냐면은요, 뭐가 이제 데미지가 심각하게 한 방에 빡 와가지고 내가 이거 비즈니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바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냥 접어버릴 때는 그냥 돈만 손해를 보는 거죠. 돈만 손해를 보는데, 그렇지 않고 예상했던 그 금액에서 잘 안 따라가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랬을 때는 정말 힘들게 돈 까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그 가게 뭐 유지를 해보려고, 그래서 실컷 마음고생하고 시간은 다 까먹고 세월은 지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손을 들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차가 뭐 진짜 퍽삭 주저앉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찔끔찔끔 고치다가 보면은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해서 찔끔찔끔 고치고 뭐 하고 일은 일대로 이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돈 안 되고 돈 벌어가지고 리페어샵에다 다 갖다 주는 거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아마 오너 하시는 분들이, 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차에 대해서 뭐 진짜 몇 개월, 한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뭐 이거를 포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같은 게 샀을 경우에 대부분 뭐 한 5만 불 언저리 해서 사가지고 뭐가 이렇게 자꾸 고장나고 그래서 이제 고쳐놓고서는 이거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차 팔으려고 딱 갖고 가면은 내가 한 5만 불 주고 산 거는 이제 1년도 채 안 됐는데 갖고 가면은 무슨 2만 불도 안 준다 그러고 이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또 고쳐갖고 또 일을 하게 되고 아마 그 패턴이 이어지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기는 하지만은 제가 본 거는 그랬어요. 그래서 차 메인테넌스를 어떻게 해야지 잘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차 메인테넌스만큼 이제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오너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뭐 중고차를 사서 뭐 무슨 일을 하네 무슨 일을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이제 저 오너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브로커 일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물론 100%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확률상으로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은 뭐 브로커 일 해가지고서도 잘하시는 분은 정말 한 30% 미만이에요. 30% 미만이고 대다수는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뭐 고생하시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차 관리하는 것도 이제 본인들이 차에 조금 아시고 이래갖고 직접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돈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운전하느라고 힘들게 일하고 이랬는데 또 그거 하겠다고 달라붙어서 이거 하시다가 보면은 뭐 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 거기다 다 까먹고 뭐 이러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직접 할 거 아닌 이상에는 아유 그래 돈으로 해결하자, 저는 그 주의예요. 뭐 하다가 보니까 계산이 조금씩 서로 틀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그런데 저랑 가끔 통화하시는 분 중에 이 유튜브 하시면서 그 셀프 정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이 잔잔한 고장들은 본인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세이브되고 이렇게 하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성향상 내가 뭐 시간을 까먹든지 뭐를 했든지 간에 성향상 그런 거를 해서 내가 어떤 성취감도 생기고 돈도 세이브되고 그래서 좋다 하시는 분은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만 세이브 하겠다고 거기에 억지로 매달리다가 보면은 서툴고 잘 모르고 그 상황에서 시간은 다 깨먹고 하다가 보면 또 잘못하면 또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서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메인테넌스니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이 내가 차를 사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문제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브로커 잡은 조금 피하시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는 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 회사들 있잖아요. 랜드스타든지 디오티든지 이렇게 뭐 리스 해가지고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어떤 고정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미국 회사가 됐든 뭐 아니면 거의 한국 회사가 많겠죠.
한국 회사가 많은데 조그만 한국 회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외에는 그닥 뭐 좋은 방법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는 조지아 근처에서 뉴욕으로 냉동 닭 싣고 가는데 오너를 하다가 항상 집이 거기니까는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처음에 브로커 잡을 한 거죠. 그래서 브로커 잡인데 이 친구가 집이 가까우니까 항상 이 친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 뭐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 회사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 회사에다 얘기해서 이걸 내가 직접 하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친구는 그 회사 미국 회사하고 직접 컨트랙이 돼가지고 싣고 뉴욕 쪽으로 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어카운트를 직접적인 게 있어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면서 올 때만 이제 브로커 잡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싸든 비싸든 간에 올 때는 돌아와야지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또 다른 그 한국 업체죠, H마트 그 갖고 이렇게 밑으로 뉴욕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 돈 잘 벌었어요. 잘 벌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어카운트를 가지고 하셔야지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차가 있으니까 브로커 잡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차를 사실 때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쓸만한 중고차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중고차가 정말 5,000불도 안 할 것 같은 트럭도 있습니다. 그런 트럭도 있고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10만 불 넘는 중고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중고차를 좀 쓸만한 거를 살라 그러면은 정말 한 7, 8만 불은 줘야지 중고차를 사요. 멀쩡한 거. 근데 대부분 뭐 3만 불, 4만 불, 4만 불, 5만 불을 사서 돈은 세차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벌겠다 그러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세차 사갖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고차를 사시더라도 조금 상태가 멀쩡한 거 그런 거를 사시면은 고장나고 나중에 고장나고 안 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복골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너 하면 저기 어떤 회사에서 오너 하면은 그게 얼마야 그래가지고 정말 1차원적인 산술적인 계산만 해놓고 오너를 하면 이거를 벌 수 있어. 그래서 차는 3만 불짜리 사가지고 거기 딱 덤벼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깨먹고 뭐하고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뭐 이거 갖고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엔 그 비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양심인 거고 뭐 그런 거를 사갖고서도 잘 되는 사람은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하실 때 어쩌다 잘 되는 사람 한 사람을 타겟으로 롤모델을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뭐 정말 15,000불짜리 사가지고서도 조금 고치고 댕기니까 괜찮던데 막 그래가지고 어쩌다 괜찮은 사람 하나를 보고 나도 하면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메인테넌스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돈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커버를 하고 내가 일하는 게 나쁘지 않으면 뭐 나가는 게 크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장사하실 때 뭐
다른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장사 잘 되고 트래픽이 뭐 내 가게 앞에 트래픽이 많고 그래가지고 장사 잘 되는데 렌트비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근데 비싼 렌트비에 가게 얻어놓고 장사가 안 됐을 때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오늘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저 차를 사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건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말로 그냥 정말 단거리 뭐 5, 60마일, 4, 50마일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복골복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똥차 사가지고 해도 저는 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4, 50만 불 저 편도 4, 50마일짜리 왕복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다 그러면 아니 말로 중간에서 차 퍼져도 뭐 토잉해도 뭐 30마일 40마일 가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조금 손보면 또 굴러가는 거고, 또 그런 중고차 샀을 때에는 그거를 고쳐갖고 타겠다는 걸 감수하고 타시는 거잖아요, 확률상으로. 그러니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